반갑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건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하고 서로 많이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한중일 건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국 문제,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중일이 지금 건국을 위해서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건국 연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중에 한국의 실태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야마토 정권이라고 여러분들 대화 정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대화 정권 이전에 일본의 역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었죠. 100여 개의 소국으로, 왜 소국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래 초기 이렇게 열도의 역사고요. 나중에 히미코에 의해서 구주 쪽이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마토 정권, 구주가 아니죠. 일본에 이제 본토 들어가가지고 구주 쪽에 이렇게 정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안에 열도 내부에서 이제 발생한 정권인 야마토 정권에 의해 가지고 여러 소국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여러분들 적어도 야마토 정권이 통합하기 이전에 왜와 교류가 있었다, 왜와 뭐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느 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통일된 정권의 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소국의 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왜왕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전쟁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 지배하던 7세기 이전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대국명은 여러 개의 소국이 있었지만도 일반적으로 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야마토 정권이 7세기까지 계속 이제 3세기부터 통합 과정을 겪는데요. 바로 통일을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때 왜가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 왜는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 왜가 한반도에 건너간 사람인지 이런 내용도 구분을 못하는데, 지금 한일 사기에서 왜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도에서 건너온, 한반도로 건너온 왜라는 표현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영산강 지역의 역사 영역, 전남북이죠. 지금 그 영역이 일본에서 왜에서 건너온, 열도에서 건너온 왜, 그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일본이란 국호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 670년 기록에 왜국이 국호를 바꿔 일본이라 하였다. 이는 스스로 말하기를 해 뜨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나옵니다. 적어도 670년이기 때문에 7세기부터 일본이라는 국호가 역사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왜도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던 소국의 왜였죠. 그러다가 야마토가 정권을 통합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에서 왜국에서 일본이라는 공식적 이렇게 국호를 사용한 것은 서기 701년 다이오 율령이라는 그 율령이 지정된 이후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역사에 쓰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는 670년 기록으로서 나와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썼지만도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사용은 이 율령 지정 이후 701년부터 왜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으로 완전히 이제 통일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바로 본국인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백제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왜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독립한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호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마토와 일본은 동일한 의미이며
고대 조선반도의 사람들이 쓰던 것이다. 그것이 왜 새로운 국호가 된 것이다 라는 의사를 피력한 사람도 있고, 야마토 일본이란 국호는 원래 한반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외인들이 그 이름이 아름답다 하여 우리 국호로 정했다 해가지고 일본이란 국호는 원래 한반도에서 유래했다고 공식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마토 일본은 오래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만 사람들이 사용한 해 뜨는 터, 히노모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죠. 광명, 해모수의 해, 고구려의 고주몽의 고, 해씨, 고씨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광명사상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보면 박의 끝에 발그레져 보면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 일본, 그 용어가 원래 한반도 용어인데 일본이 독립하면서 왜라는 국호를 버리면서 그 용어를 국호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올해가 2024년이면 2년이면 어떻습니까? 670년부터 썼다면 일본이란 나라는 언제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겁니까? 1354년의 역사 속에 탄생한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일본이죠. 그 이전에는 왜였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본은 뭐냐? 1300년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본이 건국하고 난 뒤에 연대입니다. 너무 짧은 것 같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짧은 역사를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면요, 바로 일본 서기를 쓰면서 일대 신무천황의 연대기를 일본의 시작점으로 잡았던 겁니다. 자, 신무천황은 언제적 사람이냐? 역사의 기록에 본다면 2600년 전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바로 신무와 그 아버지가 바로 고조선 사람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역사책에는 그런 말은 없고 단지 아버지와 아들, 신무천황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시기도 거의 같습니다. 고조선 후기점 이야기 쭉 나오기 때문에 2600년 전 사람으로서 일본 서기는 기록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300년 역사보다 2600년의 바로 신무천황 역사를 강조를 하고, 또한 조선을 침략했을 때도 이 연대를 강요를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조선 총독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당군과 천조대신과 소산오전, 동생이죠. 천조대신의 동생 소산오전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일본에게는 당군이란 존재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왜? 2600년의 신무천황보다 그보다 수천 년 앞선 4300년 전의 당군이 조선에 어떻습니까? 있다는 자체가 일본 역사학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본이 당군을 천조대신과 스산오전과 더불어 계속 동시에, 왜냐면 같은 뿌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황국사관, 천황 중심의 사관이죠. 황국사관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군을 가감하게 조선사에서 제거하여 조선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당군은 신하라는 거죠. 그는 당군은 중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조선인들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냐?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일대 신무천황 2600년 전부터 역사가 시작된 걸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요 책이죠. 바로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심상수학 국사보충교재, 그리고 심상수학 일본 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교수참고서는 뭐냐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라 하는 거. 물론 이제 자기들은 보면 일본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일본 사람과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그 가르침, 어떤 지침이 서 있는 것이 바로 교수참고서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방향성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저것이 1920년부터 바로 사용된 교재입니다. 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당군이 가감하게 제거되죠. 당군은 사실의 존재가 아니다. 사실의 존재는 바로 중국인 니만이 세웠던 니만조선이고, 그리고 평양에 낙랑군과 한사군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땅이었고, 한반도 남부는 가야는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기 때문에 바로
일본의 땅이었다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은 광복 후에 대부분 그대로 수용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재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는 강조 안 하더라도 가야가 임나라고는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이 100%다 그렇게 지금 논문을 쓰고 이번에 가야 문제가 터졌을 때 계속 주장을 했죠. 바로 그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평양의 낙랑군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했는데도 평양에 낙랑군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심정 아시겠죠? 거짓말을 한번 거짓말했기 때문에 영원히 거짓말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만든 바로 국정교과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 이제 기념식도 했는데 보면요, 바로 일본 역사는 2600년 역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1940년대에 기념 행사까지 한 사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는 바로 건국의 역사는 260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국은 그동안 공화원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공화원년 처음 들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한번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순임금이 나중에, 원래 순임금 앞에는 요임금이죠. 요임금의 나라는 여러분들 당태종 나오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가 뒤에 나온 당태종인 당나라는 바로 원래는 뭡니까? 요임금의 나라 당을 본받기 위해서 당이라 씁니다. 그 당나라가 나중에 어때요? 바로 사위인 순임금한테 정권을 뺏깁니다. 그러면서 수는 나라 이름을 우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임금도 9년 홍수 뒤에 누구한테 정권을 뺏기느냐? 바로 자기 신하였던 우에게 정권을 뺏기고 그 우는 하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나중에 은나라, 상나라라 불리는 탕임금에 의해서 바로 이제 멸망하면서 바로 은나라, 상나라가 탄생하고, 그 상나라는 바로 문왕과 무왕에 의해서 주나라로 다시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는 쭉 전개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나라까지 왔는데요. 자, 주나라에 제10대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이 너무 오만하고 포악해 가지고 날마다 어떻습니까? 명품이나 찾고 사치가 극에 달해 가지고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를 합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여왕을 쫓아내는데 도망가죠.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의 최초의 민중봉기입니다. 자, 여왕은 외국으로 도망하여 14년 후에 죽고, 그 아들이 나중에 14년 후에 왕으로 추대되어 선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왕이 없던 시기에 재상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14년간 정사를 다스렸는데 이것을 공화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시작점을 공화원년이라 하는데요. 사마천은 표에, 자, 거기에 공화원년을 몇 년으로 썼느냐? BC 기원전 841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이 BC 841년이 바로 중국사의 시작점, 실질적인 역사, 주나라의 역사라고 지금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4 더하기 BC 841년이니까 어떻습니까? 2865년의 중국사가 되겠죠. 자, 좀 약한 거겠죠. 그래서 중국은, 자, 일본도 1300년 역사를 2600년으로 일본 서기를 통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2배로 만들었는데, 자, 중국은 있는 그대로 진짜 역사에서 파악을 돼가지고 주나라부터 역사를 잡다 보니까 2800, 약 3000년 역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왔느냐? 여러분들 하상주 단대 공정을 아실 겁니다. 그 이전의 역사, 주나라 이전에 바로 상나라가 있었고 하나라가 있었죠. 그 앞에 이제 요순이 있는데, 자, 일단은 하나라까지 뭐냐?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유적 유물 발굴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주나라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다는 증거, 각골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고고학적으로 찾아서 하나라까지 일단은 실제 역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정의 성과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 기년이 몇 년이 앞당겨지느냐? 1129년이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여러분들
중국사의 기원을 기원전 2070년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2024 더하기 2070은 뭡니까? 4094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뭐냐 5천년 역사지만도 정확한 기록을 말한다면 하나로 본다면 4094년 역사가 바로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여기서 그러면 5천년 역사에서 만족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는지 아시죠? 바로 홍산문화가 나왔습니다. 옥기도 나왔죠. 홍산문화 나오고 옥기가 나오면서 저것이 고대 국가로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면서 연구되면서 이 문화를 바로 황제현은 이 양반도 원래는 웅족입니다. 하지만 한족의 조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인물이죠. 자, 이 홍산문화를 황제헌의 문화로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황제헌은 지금부터 기원전 2716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중국은 자, 홍산문화를 통해서 몇 년까지요? 여기다가 2024를 대보시면 약 2700년, 2800년, 4800년까지 쭉 이제 역사를 연대기를 올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홍산문화의 초기 문화까지 끌어당긴다면 6000년, 8000년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자기들의 건국 연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이면서 교원대, 전국의 국사 선생님을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교원대의 국사 교수였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인데 그 송호정 교수가 바로 EBS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 단군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홍산문화, 유화문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은 뭐냐 유사역사학이고 이건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역사라고 하면서 결국은 책도 써가지고 단군은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조선과 홍산문화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톱의 대학의 인물들이 이렇게 홍산과 단군을 부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전쟁의 실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나라를 세웠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도 다 거짓말이다. 초기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 이건 써다 스키치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타료, 그 다음에 금서룡, 이만희씨 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학계에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만희씨 류는 뭐냐? 백제는 13대 건초광 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 역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자, 이렇게 이만희씨 류가 주장하고 여기서 이제 이 학맥을 이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써다 스키치 아까 나오죠 민망 언급한 거. 자, 여기 자기들 역사가 삼국사기에 없기 때문에 뭐다 사실이 아니다. 신라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신라 기록도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써다 속기치. 왜? 바로 자기들 역사 외의 역사가 삼국사기에 기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뭐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 바로 써다 속기치입니다. 그 제작기긴 이병도 씨는 바로 광복 후에 삼국사기 백제봉기 8대 고유왕 때부터 기록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주보동 교수 이제 시민강좌 2017년 시민강좌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 삼국 초기 역사 기록을 믿는 것은 소설을 믿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믿지 않는 걸로 인정 안 하는 걸로 시민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단국대 단군의 대학인 단국대 사학과 전덕대 교수는 2017년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 나와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작되었다는 건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그때 건국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조선 홍삼도 부정하고 단군조선도 부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초기 기록도 다 부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사학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러면 건국은 언제냐? 여러분들 건국은 기원은 몇 년요? 여러분들 해외까지 다 알려진 일반적인
한국사는 몇 년이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5,000년이지 하겠지만도 단군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외에 전파되고 있는 한국사는 지금부터 몇 년의 역사냐? 많게는 1800년, 적게는 1600년의 역사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어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국은 어떻습니까? 1800년 전에 건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해외 한국학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한국의 건국 역사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중일 건국전쟁의 상황은 여러분들 오늘 파악하셨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하나라 문화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그렇다고 끌어올린 데가 거짓말치가 아닙니다. 고고학적인 모든 증거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라의 유적까지 다 여러분들께 중국에서는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국은 4094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홍상까지 다 끌어들일 아마 예정일 겁니다. 그 다음 뭐냐? 일본은 신무천황 일대기를 일본사의 시작점으로 봐서 2600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뭐냐? 공산도 우리 거 아니고 단군도 원래 없었고 한나라 위만 조선이라든지 그거는 중국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아니고 다 빠지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초기 국가 아니고 해가지고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한국의 역사는 약 1800년 역사다. 중국은 4094년 역사고 일본은 2600년 역사라는 것이 현재 한중일 건국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국전쟁, 국내 건국전쟁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 바로 한중일 건국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림역사문화TV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점이라든지 사료 공유를 하실 분들은 LWY2101 한메일로 제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제작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 이름을 이렇게 남겨서 역사의 기록으로 그대로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살고 있는데 한 역사 유적지가 있다든지 고인돌이 있다든지 고분이 있다든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서 촬영을 하시는데 약 8분 이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매림역사문화TV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고요. 꼭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하고 영상으로 남겨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 건국전쟁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뭐라 할까요? 진짜 준비를 해야 될 건국전쟁, 한중일 건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